연금계좌가 연말정산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600만 원까지. 그러니까 한 해 600만 원을 넣으시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한 99만 원부터 한 70만 원까지를 돈을 연말정산에서 돌려줘요. 여러분, 워렌 버핏도 연 환산 복리수익률 16%로 세계 3대 부자가 됐는데 얘는 600만 원 넣으면 100만 원 돌려줘요. 여기서 일단 제대로만 운영하면 워렌 버핏보다 더 낫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ISA, 그러니까 개인 종합계좌, 자산관리 종합계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한국의 연금, 특히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정부는 기본적인 어떤 소득은 국민연금으로 알아서 해결하라 뭐 이런 입장이지만 그 국민연금은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가정 입장에서 볼 때 용돈연금입니다. 그냥 뭐 한 50만 원 정도 받으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면 그 이상 넉넉하게 살고 싶다면, 넉넉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다른 방법으로 이제 노후를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주택연금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금융기관에 가입한 후 55세 이후에 돈을 이렇게 연금식으로 돌려받는 그런 상품이 바로 개인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계좌라고 불리는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많은 댓글이 달렸던 주제 위주로 질문을 받은 형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저축계좌에서 주식이 투자가 가능하나요? 이렇게 많이 물으시는데 일단 연금계좌에서는 개별 종목 투자는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ETF 투자는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가 연말정산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600만 원까지. 여러분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돈을 많이 돌려주는데 최대 99만 원 정도까지 돌려주니까 그러니까 한 해 600만 원을 넣으시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한 99만 원부터 한 70만 원까지를 돈을 연말정산에서 돌려줘요. 그래서 이거보다 사실 수익률 높은 자산은 없습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도 연 환산 복리수익률 16%로 세계 3대 부자가 됐는데 얘는 600만 원 넣으면 100만 원 돌려줘요. 뭐 여기서 일단 제대로만 운영하면 워렌 버핏보다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꼭 좀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연금계좌에서 중도에 인출하면 페널티가 붙나요? 예, 당연히 붙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저축해가지고 55세 이후에 인출하라고 만들어 놓은 계좌인데 그 중도에 세제 혜택만 다 받고 쏙 뺀다?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야, 이거 나 장기 보유하라고 만들었는데 너 중간에 인출한다고 안 돼? 이러면서 이게 세금이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런데 중도 인출 사유가 좀 엄격해요. 아무튼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려 세금을 16.5%나 댄다. 세죠. 그래서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연금저축에서 이제 중도 인출 사유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런 건 안 겪는 게 좋습니다. 먼저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를 해야 되는 경우 엄청나게 크게 다치신 거죠. 두 번째, 개인 파산,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가입자 사망 및 해외 이주. 정말 이게 굉장히 힘든 그런 일들을 겪어야만 연금저축에서 이게 그 중도 인출 사유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 이제 퇴직연금으로 넘어왔네요. 퇴직연금도 참 좋죠.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옛날 퇴직금 제도가 문제가 좀 많았어요. 저처럼 회사를 한 10번 정도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 퇴직금 받은 걸 전부 다 옮기면서 다 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요한 퇴직금이 어떻게 보면 허공으로 날아가거나 금방금방 써버림으로써 노후 설계에 도움이 안 되는 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좀 여러분들 잘 관리하세요라는 거죠. 그래서 IRP라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신데 IRP는 회사를 그만두고 옮길 때 퇴직금 받는 계좌가 IRP입니다. 그리고 DBDC라는 게 있는데요. DB는 예전처럼 퇴직금입니다. 회사에서 그냥 알아서 운용해 주는 거고요. DC는 회사한테 그렇게 맡겨놨더니 저 퇴직금 뭐 불어나지도 않고 운영도 잘 안 된다. 내가 할게. 이게 이제 DC 들어보셨죠, 그죠? 디스카운트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이렇게 D를 쳐서 운영하는 거죠. IRP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퇴사할 때 퇴직금 받는 계좌인데 이제 이거를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서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의 포인트. IRP는 뭐냐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들어주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거 말고 나 추가적으로 더 퇴직금을 붓고 싶어요. 그게 퇴직연금.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IRP입니다. 그래서 이 IRP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참 좋죠. 그래서 모든 퇴직연금을 자유롭게 가입하냐 이렇게 어떤 분이 물으셨는데 DB랑 DC는 근로자만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IRP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들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RP도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이 없고 뭐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맥스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 이 IRP를 중도 해지한다. 혜택만 보고 해지를 하겠다. 이러면 당연히 정부에서 싫어하겠죠. 예, 페널티가 있습니다. 몇 프로?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요. 16.5%.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렵습니다. 연금을 수령한 다음에도 투자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할 수 있어요. 그 수령을 시작하기만 하면 추가 납입은 안 되는데요. 그래도 계속 그 계좌를 운용할 수는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네, 저는 퇴직연금 가입 이런 것들은 꼭 좀 하셔야 되고 특히 IRP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9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이 있고 맥스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SA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니까 ISA 계좌가 유연해서 좋은데 세금 혜택만 놓고 보면 IRP가 더 좋으니까 선택이죠.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 그리고 IRP에서 투자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되게 장기 투자가 가능한 상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희일비하면서 샀다 팔았다를 하거나 그냥 예금으로만 넣어놓는 거는 반대고요. 여기는 저는 표현을 좀 하자면 우리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 가장 미래의 수익이 좋은 그리고 미래 전망이 밝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장기 투자하기에 참 좋은 상품이고 미국이 이게 401k를 통해 퇴직연금 계좌를 운영하는 게 401k인데 이 401k 덕분에 미국 개인들이 다 부자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연금저축 계좌나 IRP에서 주식은 꼭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ETF로 개별 종목은 말고요. ETF로 꼭 넣었으면 좋겠고요. ETF에 투자를 하면서 주식 ETF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주식에만 올인하면 무섭잖아요. 주식시장 언제 사실 폭락할지 모르니까 장기 우상향하지만 주식이 좀 폭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3분의 1 정도는 예금들, CD나 또는 제가 좋아하는 소플, 미국의 달러 예금 같은 거 넣어놓고 또 한국 주식만 투자하면 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또 반으로 쪼개서 하나는 한국 주식, 하나는 미국 주식 아니면 선진국 주식 뭐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투자하시면 훨씬 더 좀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안정적이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